안녕하세요. ABS 온라인 피셋 트레이너 홍주원 한주입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 마켓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과연 종아리살 뺄 수 있을까요? 과연 종아리살을 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질문 댓글에서도 이 부분을 찾았고, 그죠? 특히 여성분들인 것 같았어요. 그 아이디 상으로 봤을 때. 저 종아리살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 실제로 트레이닝을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트레이너가 그러면은 종아리살 빠집니다, 종아리살 안 빠집니다, 이렇게 흑백으로 말씀을 딱 드리면은 예 아니오로 말씀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 부분 역시 사실 좀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우선은 놓고 싶어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부분, 그렇죠? 이제 뼈의 랭스, 뼈의 길이 차이, 그리고 키도 같은 얘기겠지만, 그리고 이제 대비 근육의 생김새가 뼈가 짧다면 더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제 그 가자미근 맞나요?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종아리가 좀 크게 형성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작게 형성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 유전적으로 또 그 부분의 근육량을 좀 더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건너뛰고요. 제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유전적인 부분보다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보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걷는 자세는요 다 똑같이 배운 것 같지만 사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행 시에 뒤꿈치의 활용이 더 높은 보행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요, 앞꿈치의 활용이 더 높은 보행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대학교 수업 중에서 이제 아마 제가 그게 무슨 시간인지 기억이, 스포츠 의학 시간이었을 거예요. 실제 제가 이제 졸업한 학교가 그 보행 장치를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걸으면은 이 걷는 발바닥에 지면 압력이 어느 쪽이 더 쏟아지는지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압력에 따라서 나타나요. 이걸 봤을 때 10명이 걸어가면은 10명이 다 걸음걸이에 발 앞꿈치부터 뒤꿈치까지 닿는 그 압력의 분포가 다 틀려. 그래서 이런 보행 습관은 우리가 지금 제 나이는 밝히지 말고, 제가 만약에 30살이라고 치면은 30년 동안 28년? 29년? 네, 29년 동안 계속 걸음걸이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거랑 맞물려서 세 번째, 보행 습관도 이 부분이랑 사실 뭐가 먼저냐의 차이인데, 관절 가동과 특히 발목의 유연성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발목을 이렇게 드는 역할을, 그죠? 이게 배치골반인가? 돌지플락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내 몸쪽으로 당기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과 반대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죠? 발목을 많이 들고 걷는 게 이렇게 경비골근, 앞쪽 근육의 발달이 좀 잘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잘 돼 있는 분들은 비교적 종아리 근육을 덜 써서 보행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져 있을 테고,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앞꿈치로 차내는 형태의 보행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되게 복합적인 요소들이 우리 종아리의 사이즈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해답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체내 지방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가장 얇은 종아리, 그러니까 대부분 10분 중에 9분은 만족할 수 있는 종아리 두께가 나올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도 개인적인 종아리 근육의 두께 차이는 있다. 유난히 지방이 없는데도 종아리가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나는 학교 다닐 때 학교가 언덕에 있었어. 이거 일리 있는 얘기일까? 그렇지 않을까요? 일리 있어요. 네.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등교는 문제가 안 됐을 거야. 학교가 문제지.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은 되게 미약한 부분이에요. 학교할 때 얼마나. 그쵸. 그래서 사실은 종아리가 많이 쓰이는 거는 올라가는 동작보다 내려가는. 그렇죠. 계단. 우리 집이,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 하려고 올라가는 건 빡세고 내려가는 건 쉬울 것 같으니까 매일 계단을 걸어 내려가서 종아리 발달했어. 이건 말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만약에 내가 지방을 다 빼내고 다 빼낸다는 말은 좀 표현이 안 맞고,
체지방을 많이 뺐을 때 전체 면적은 최대한 줄기 때문에 종아리의 느낌이 가장 얇아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분 중에 9분은 아, 내 종아리 이제 얇아졌어 라고 생각하고 만족하실 거예요. 여성분들 기준으로 한 23%에서 적게는 15% 사이까지 지방을 감량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난 유난히 종아리가 두꺼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암울한 얘기인데, 부모님의 체형적인 특성을 좀 보고 본인의 체형적인 특성, 본인의 키가 많이 작은데 무릎부터 발목까지 구간이 상당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마침 근육 형성이 좀 이제 근육 시작 끝나는 지점이 너무 가까워서 좀 두껍게 종아리가 발달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안타까운 케이스죠. 네. 그런 경우가 아닌데 내가 종아리가 너무 두껍다. 그러면 사실은 뭐 동생도 얇고 엄마도 얇고 다 얇어. 근데 두껍다 이런 경우에는 키도 크고 보행 습관에서 좀 찾아보시는 경우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트레이너 생활을 지금 10년 넘게 하면서 계속 저희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회원님들의 뒷모습을 보거든요. 맞아요. 정말 천차만별이고 종아리가 저 회원님 유난히 종아리가 발달되어 있는 분도 되어져 있는데 하시는 분이 뛰는 걸 보면은 무슨 소리가 많이 나? 턱턱턱 소리가 많이 나. 네. 무슨 얘기냐? 충격을 많이 주고 뛰고 채면서 뛰는 경우가 많아. 근데 종아리가 되게 잘 뛰시는 육상 선수들도 종아리 되게 얇은 케이스들 많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케이스들 보면 경비골근, 정강이 앞쪽 근육의 발달이 잘 되어져 있고 발목의 유연성이 높으며 뛰는 게 보면 상당히 뒤꿈치를 이용해서 가볍게 안정적으로 뛰거든요. 이런 도보 습관과 이제 러닝 습관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과 그래서 이게 결론이 좀 어려운데 체지방이 빠지면은 최대한의 빠질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네. 빠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DNA나 그렇지. 그 보행 습관, 유연성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발달된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네.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한 가지 방법은 알아요. 다리를 쓰면 안 돼요. 그렇지. 기부스 해버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의학적이고 저희가 성형외과 회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클라이언트로 이제 계시거든요. 얘기를 나눠보는데 이런 수술이 있어요. 실제 원래 가능해. 종아리가 얇아진다. 그럼 지방량은 제외하고 근육을 얇게 만든다 라고 하면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기부스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 쓰겠지? 쓰질 못하니까. 네, 실제로 얇아져요. 저는 네. 예전에 깁스를 왼쪽에 썼는데 오른쪽하고 왼쪽 종아리 차이가 엄청나지? 엄청 많이 네. 났어요. 네. 활성화 안 함으로써 근육의 사용량이 적어지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이제 얇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왜냐면은 다시 쓸 거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근육량에 대한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이 종아리를 계속 안 쓰고 지방을 감소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육이 작아져도 지방량이 많으면 종아리 자체는 더 연약한다는 말은 안 맞고 좀 더 힘없어 보이면서 두꺼운 종아리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맞죠. 그런 부분. 성형외과에서 시술하는 것 중에서 종아리로 가는 신경을 좀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 수술들이 있어요. 예. 그거 종아리 얇아집니다. 얇아지는데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얇아진 상태에서 걸어 다니면은 신경을 약간 절제해도 신경을 사용하다 보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게 내가 종아리가 얇아진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신경이 돌아오게 되면 똑같은 운동 능력을 갖게 될 테고, 그리고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자면 운동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기부스를 찬 것 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장기적으로 본인의 종아리만 몸매는 아니잖아. 종아리 얇게 됐는데 뱃살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 이상하죠. 네. 뛸 수가 없는데 뛰기가 불편하고 일단 절뚝여요. 그렇지, 쫄뚝일 테고 이건 안 좋아. 그래서 뭐 제가 물론 이제 의사분들처럼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많아서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오르다 글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트레이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그런 이제 시술들은 좀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나? 우선은 지방부터 빼라. 네, 체지방량을 최대한 많이 빼고 그리고 유연성을 확보해라. 바꿀 수 있는 건 그거잖아. 그렇지. 발목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그렇지. 도보와 유산소 운동을 좋은 습관으로. 그렇지. 네, 경비골근을 많이 쓰고 종아리 근육을 덜 쓰는
형태의 그런 습관을 갖고 그래서 그로 인한 운동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내리막길은 피해라. 그렇죠? 계단은 피해라. 계단을 내려가는 걸 피해라. 그리고 종아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단 종아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발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그죠? 그리고 그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 내가 어려워요. 물어보는 건 쉬워. 종아리 커져요. 종아리 얇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냥 가끔 네. 맞아요, 그래요. 저 종아리 살 빼러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뼈 길이부터 봐요. 이렇게 이렇게 답이 안 나올 때가 있긴 있어요. 가끔은 어려워요. 그렇지. 그리고 실상 그런 분들 중에서 더 문제는 이 발목 유연성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뭐 스쿼트나 뭐 다양한 운동도 불편할 뿐더러 그렇죠. 이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어쨌든 뛰게 해야 되는데 이런 습관적인 개선이 없으면은 뭐 지방을 빼고 몸에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종아리 입장에서 계속 타격을 받거든. 그쵸. 그래서 이게 되게 캠페인처럼 돼가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분들이 운동과 유연성이 좀 확보가 되어야지 몸매 관리를 장기적으로 별탈 없이 할 수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다양한 운동선수들, 여성 운동선수들 중에 키가 비교적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키가 너무 작으면 불리하다고 했잖아. 키가 좀 큰 종목들을 보면 종아리가 두꺼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뭐 배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프린터들, 그렇죠. 네, 100m 선수들 보면 허벅지 사이즈 한 주sem처럼 상당히 좋은데 네. 종아리 한 주sem은 종아리 얇잖아. 많이. 그래서 오히려 정확한 습관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은 종아리 발달 없이 종아리 대비 허벅지에 비율감이 되게 이쁜 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 생각해 보면은 은근히 말라 보이는데 근육질의 종아리 얇은 여자들이 100m 같은 거 뛰면 잘 뛰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딱 명쾌한 답은 안 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다 듣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또 이런 부분들 유연성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본인의 이제 유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써서 근육을 작게 만들어서 종아리를 얇게 만드는 것보다는요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방량을 감량하고 이쁜 이제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이쁜 종아리를 얻으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지방량을 더 떨어뜨려서 이쁜 몸매까지 얻으셔야지. 그렇죠. 종아리만 얇아지고 상체가 비만이 되면은 그렇죠? 이건 좀 썩 좋지 않겠죠?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점점 이제 구렁텅이로 빠진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종아리에 대한 저희의 이제 트레이너들의 그렇죠 다이어트 마켓에서 트레이너들의 좀 관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는 다이어트 마켓 ABS 온라인피스 트레이너 홍지원이었었고요.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